북괴의 태도는 문 대령통의 대북 정책이 모조리 다 실패했다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히 변했고, 미국도 대선을 고작 몇 달 앞두고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기존의 그 트럼프 특유의 불개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이용해서 우리 정부가 하던 표장사가 더 이상은 먹히지 않을 확률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벌어진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대북 입장이 훨씬 강경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문 정권으로서는 자기 지지의 가장 큰 기반인 평화 거짓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북 관계 정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목을 붙이자면 굴욕과 비열 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문 대령통은 새 충격적인 인선을 준비해요. 통일부 장관의 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냈던 이인영이를 지목하고, 림종석 동무를 통일안보특보로 임명하고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내정합니다. 심지어 박지원은 야당 인사를 발탁했다면서 탕평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범여권으로 불리는 당명만 다르게 붙었지 한패거리다,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 것들끼리 무슨 탕평 타령인지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공사.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회 정보위 12명 중에 8명이 민주당이고,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김 DJ 아들 김홍걸이에요. 애초에 국회가 뭐라고 떠들든 신경도 안 쓰고 임명을 하는 인간인데다가 이제 다 자기 손아귀 위에 있으니까 뭐 박지원은 무리 없이 국정원장에 임명이 될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아마 대령통이 지명하는 인사는 국회가 오는 촉촉 동의를 해주겠죠. 거수기 마냥. 국정원이라는 곳은 뭘 하는 조직이냐, 새삼 한 번 더 보자면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적, 정부, 단체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그런 시도를 벌이는 간첩을 잡고,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고 국내외의 적대 세력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럼 과연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이런 조직을 통제하는 역할에 맞는 인물인지 박지원의 과거를 통해 살펴보죠. 북괴의 3대 세습을 두고 박지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왕가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상식대로는 된다. 이건 무슨 내재적 접근법이나 문화상대주의의 일종인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자유와 인권 상대주의 뭐 이런 건지. 장성택 고사포 처형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자 박지원은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일수록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여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눈 한 번 흔들리지 않는 걸 보니 늠름하다. 북한 인권법을 자기가 막아서고는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평가해요. 나는 내가 인권 범죄를 옹호하고 그걸 멈추려는 노력을 막아선 과거가 있으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미치도록 숨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저랑 좀 다른가 봐요. 자랑스럽대요. 평양에 대사로 가고 싶대요. 가보고 싶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아예 대사로 가고 싶대요. 하긴 옛날부터 원래 평양감사가 최고 꿀보직이라고.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북한이 공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군과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면서 대체 여기서 우리 국민이라는 게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을 해요. 천안함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국적 민관 군 합동조사단이 북괴 소행으로 결론 내린 일이고, 중국도 북괴 소행으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국 정부 탓을 해요. 한국의 국민이 희생된 사건인데 돈 안 줘서 천안함 사건이 났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지 왜 나게 만드느냐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개발사를 내버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유지하고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장 박지원의 과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박지원의 외압으로 현대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에 총 5억 달러가 북괴에게 전해지는데 지금 환율로는 6천억 원 정도에 이르죠. 이 중 4억 5천만 달러가 바로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현금으로 북에 송금이 됩니다. 국정원을 이용해서 북괴에게 불법으로 돈을 보낸 일에 관여한 거죠. 그 일로 박지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다. 불법으로 국정원 계좌를 이용해서 적국에 돈을 보낸 일에 관여한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없어지는 것은 생선이죠.
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체 뭐가 없어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3년 전만 해도 박지원은 문재인은 양념 공장이다 이러면서 아침마다 문 대령통을 씹는다고 별명이 문모닝이었는데 국정원장에 내정되더니 이런 글을 써요. 문 대령통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프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자도 올리지 않고 이런 걸 두고 태세 변환이라고 하나 보죠. 이 글을 보면서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안 하는 거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요. 라고 하시던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끝으로 박지원 씨 1942년생입니다. 현재 79세죠. 내년에 80세인데도 아직도 출세길이 남아있는 박지원을 보면서 아, 인생은 길구나. 이거야말로 사나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같은 민주당의 서른 씨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